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명작의 모방인가 창작의 파산인가 중국 언론이 고백한 K-드라마 리메이크의 비참한 잔혹사란 내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두 드라마를 비교하며 자기감에 빠진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알령으로 인해서 중국 시청자들에게 K-드라마를 매번 불법 시청하게 만드는데 이 불법 시청을 하면서도 여전히 K-명작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나의 아저씨입니다. 한알령이 2016년부터 시행되었고 이 드라마는 2018년작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정식으로 수입될 수 없어서 불법 시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최대 영화 드라마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는 이 드라마는 역대 한국 콘텐츠 중 8위에 해당하는 9.4점의 고평점을 얻고 있으며 이 드라마의 평가에 무려 약 19만 명이 참여하며 요즘도 댓글이 쌓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중국의 OTT 업체나 공중파 방송국들은 한알령 이전에는 K-영화 드라마를 정식 수입해서 시청률을 올려왔지만 영화 드라마 수입이 금지되자 방법을 바꿔서 한국 영화 드라마를 리메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연기력 차이나 중국 상황에 맞게 각색하면서 리메이크가 성공한 드라마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작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한국에서도 명작의 반열에 있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리메이크한다는 소식에 엄청난 화제를 끌었지만 결과는 비참합니다. 제가 이 리메이크 드라마가 4화까지 나온 상황에서 중국 대만 반응을 전해드렸는데 그때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완결이 나고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떤 반응이 올라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한국 원작과 중국 리메이크작을 비교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원작 나의 아저씨 평점 9.4점 대 중국판 추설만과 적동천 6.9점의 뼈아픈 격차. 한국 드라마가 지닌 고유의 서사적 깊이와 정서적 울림을 자국 플랫폼으로 고스란히 이식하려던 중국 드라마 업계의 야심찬 시도가 다시 한번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2018년 한국 TVN에서 방영되어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백상예술대상 작품상을 거머쥐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정식 중국 리메이크작. 추설만과 적동천이 베일을 벗었으나 현지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참담한 수준입니다. 발매와 동시에 중국의 가장 권위 있는 영화 드라마 리뷰 플랫폼인 더우반에서는 두 작품을 비교하는 수만 개의 평론이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방영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생작으로 꼽히는 한국 원작 나의 아저씨는 평점 9.4점이라는 신화적인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만 출신의 톱배우 자오유팅과 전도 유명한 G세대 연기파 배우 장쯔뻥을 내세운 중국판 리메이크는 6.9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단순한 수치상의 격차를 넘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 유력 언론과 문화평론계의 시선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깊은 자괴감과 집단적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왜 우리는 수천억 원의 자본을 들이고도 한국이 8년 전에 만든 정서적 깊이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는가라며 자국 문화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정면으로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겉껍데기만 벗긴 플롯, 잃어버린 영혼의 주파수, 중국 미디어 전문 매체와 경제 매체 TMT 미디어 등은 이번 리메이크의 실패를 두고 외형적 모방에만 집착하다 원작이 가진 정서적 핵심을 완전히 유실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나의 아저씨가 중국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가장 큰 요인은 박동훈과 이지한이라는 극단적으로 결핍된 두 인물의 도청이라는 기괴한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숨소리, 발걸음소리, 흐느낌을 공유하며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중국판 추설만과 적동천은 현재 엄격한 검열 환경과 미도 규제를 의식해 이 핵심 설정을 난도질했다. 원작의 도청 앱은 중국판에서는 애공향이라는 일종의 커플 위치 추적 앱으로 각색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지한이 느꼈던 박동훈의 거친 삶의 무게와 고독의 정서는 단순한 정보 추적 수준으로 격화되었다. 중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원작의 도청은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가련한 인간들이 서로의 비극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었으나 리메이크작은 이를 단순한 치정극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연합신문과 중국 현지 미디어 비평가들은 한국과 중국의 직장 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연출의 한계도 꼬집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끈끈한 직장 내 선후배 관계, 고단한 퇴근길, 선술집에서 나누는 소주 한 잔의 정서, 동네 친구들이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후계동이라는 공동체 정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정서적 자산이다. 중국파는 이를 충칭이라는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에 억지로 구겨 넣었으나 시청자들은 중국 현지의 직장 내 권력 다툼은 이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개인주의적이며 드라마 속 따뜻한 이웃 공동체는 현실의 중국 도시 생태계와 전혀 맞지 않아 극도의 이질감과 어색함을 자아낸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깊은 고민 없이 1대1로 복제하듯 옮겨오다 보니 원작 특유의 쓸쓸하면서도 숭고한 미장센은 사라지고 공허한 세트장의 메아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언론들이 쏟아낸 비판의 종착지는 자국문화 산업에 대한 깊은 슬픔과 자조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영화시장과 드라마 제작비 규모는 한국을 압도할 만큼 비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흔드는 소시민의 이야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자괴감입니다. 중국판 리메이크의 실패는 단순한 한 편의 드라마 흥행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거대 자본과 철저한 상업주의 그리고 창작의 자유를 옥죄는 검열제도가 결합했을 때 미디어가 어떻게 하향 평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국의 한 유명 블로거가 더우반에 남긴 평론은 현재 중국 언론과 시청자들이 느끼는 심경을 대변하며 현지에서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포맷을 비싼 돈을 주고 사오지만 결코 그들의 시선은 사올 수 없다. 시대의 아픔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가의 시선,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눈빛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판 나의 아저씨를 보며 눈물 흘렸던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은 이번 중국판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본이 영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검열과 자본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우리의 이웃, 진짜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K-드라마의 위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자괴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원작 나의 아저씨와 중국 리메이크판을 비교하는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국판은 삶이 찌든 소리, 나직한 숨소리 하나로도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었는데 중국판은 단순한 치정극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왜 엄청난 돈을 쓰고도 원작이 가진 정서적 주파수의 절반조차 흉내내지 못하는지 참담합니다. 자본은 넘치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시선이 결여된 중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국판의 여주인공은 원작 이지안이 겪었던 사채업자의 잔혹한 폭력이나 영양실조 같은 날것의 현실적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방과 트렌디한 옷을 입고 고뇌하는 가짜 빈곤을 보며 극심한 이질감만 느꼈습니다. 아픔을 진짜로 그릴 담력조차 없는 시장에서 어떻게 시청자의 마음을 울리는 명작이 나오겠습니까? 조우종과 장자풍이라는 중화권 탑배우들을 데려다가 겨우 이런 삼류 멜로 수준의 각본을 지어주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스타캐스팅과 트래픽에만 집착할 뿐 정작 서사를 치밀하게 이끌어갈 연출가와 작가의 역량은 파산 상태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외형만 수입하면 명작이 될 줄 알았던 투자자들의 오만이 빚어낸 뼈아픈 참패입니다. 차갑고 쓸쓸하면서도 소박한 온기가 있던 한국의 후계동 골목길이 중국판에서는 인위적인 세트장 느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드라마 제작비는 한국을 압도하지만 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처를 다루지 못합니까? 맨날 재벌이나 완벽한 엘리트들의 로맨스만 양산하다 보니 소시민의 연대를 그리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지닌 인간성과 휴머니즘의 깊이를 마주할 때마다 중국 미디어에 대한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원작에서 찌질하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후계동 삼형제와 동네 친구들의 연대는 작품의 가장 큰 축이었습니다. 중국판에서는 이 관계를 기계적으로 변형하고 축소하면서 소외된 이웃들이 주는 무조건적인 위로의 정서를 잃었습니다.
주인공 남녀의 로맨스 서사에만 급급해 주변 인물들의 따뜻한 인간미를 지워버린 연출이 원망스럽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나 부조리를 가감없이 고발하는 한국 작가들의 날카로운 필력이 부럽다 못해 눈물이 납니다. 원작의 후광에 기대어 쉽게 돈을 벌려던 투자자들의 안일함이 자국 시청자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었습니다. 굿닥터, 봄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이어 나의 아저씨까지 중국 리메이크는 왜 매번 참패를 반복합니까? 이제는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소식만 들려도 기대를 하기보다 또 명작을 망치겠구나 하는 자조적인 한숨부터 나옵니다. 원작의 이성규는 나직한 목소리 하나로, 아이유는 마른 눈빛 하나로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달하며 관객을 울렸습니다. 중국판 배우들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화면에 예쁘고 멋지게 나오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여 몰입이 깨집니다. 캐릭터에 동화되어 날것의 감정을 쏟아내는 한국 배우들의 몰입도와 비교되어 중국 배우들의 연기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중국 콘텐츠 시장의 기술적 성장이 정작 스토리텔링의 퇴보를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였던 나의 아저씨가 자국에서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차라리 리메이크를 하지 말고 원작을 고스란히 아끼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만 남습니다. 한국이 만든 마스터피스의 위대함과 중국 콘텐츠의 초라한 현실을 동시에 확인한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나의 아저씨 해외 리액터들의 반응을 보고 문득 이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중국 반응이 궁금해져서 중국 기사와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